예. 아, 넣어지도 않고. 예.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롯데가 처음부터 이제 입찰 그 시공권을 따기 위해서 과기로 예. 거짓말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걸 될 것처럼 해가지고 예. 해서 입찰권을 땄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28층 11개동으로 간 거에 대해서 370억 입찰 보증금에 넣은 거에 대해서 몰치를 해야 되죠. 저기 몰수할 근거가 있다면서요. 예,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롯데가 악의였으면 이거는 몰수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는 법정 다툼이 되겠죠. 예. 예. 오케이. 그리고 또 임대동 위치를 우리 계약서에 들어 있는데 임대동 위치를 여기 이제 입구에 지하철 가까운 역에 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 지침에 그렇죠. 자기네들 저 중대부중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합원의 재산 가치를 높이겠다. 좋은 위치에 그 우리 조합원 아파트를 주고 일반이나 임대동은 저 뒤쪽으로 하겠다. 그걸 약속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원래 관리처분 계획대하면 임대동이 KT 자리 그 뒤에 예. 거기에 임대동이 두 개가 아마 예. 들어서 저도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중대부중 뒤쪽으로 빼고 근데 그게 전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아크로도 보면 임대동이 100이든 104든 이쪽에 안쪽에 그러니까, 있거든. 근데 안 되는 건데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왜 임대동이라고 해서 뒤로 빼냐 못하게 하거든. 예. 근데 그것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임대동을 뒤로 빼겠다고 했던 게 실은 안 된다 이거죠. 예,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것도 거짓말한 거고 첫 번째 층수도 거짓말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28층 11개동 하면서 폭포가 흐르는 대형 중앙광장을 만들어 주겠다 했어요. 중앙광장. 세 번째가 폭포가 흐르는 대형 중앙광장. 원래 이제 도로를 뒤로 빼고 주변을 빼고 제가 이제 롯데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도로로 뒤로 빼고 줄을 옆에로 가장자리를 빼고 그 가운데 공원을 만들면서 거기에다 이 입구 쪽에다 크게 공원을 만들고 폭포가 이제 물이 흐르고 폭포다 하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큰 대형 그 미세먼지 제거기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이제 중앙공원을 만들겠다. 그것도 그냥 중앙공원이 아니라 대형 중앙공원을 만들겠어요. 근데 제가 축구장 2배만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롯데 왔을 때 물어봤어요. 근데 저도 뭐 맹목적으로 올리지 않으니까 저도 비대위를 했기 때문에 왜 근데 이제 이번에 온 게 도로가 가운데 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럼 도로를 가운데 내고 공원을 안 하냐 했더니 소방차 그러니까 아파트 동 사이에 불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고 특수목적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가운데로 내라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원안에 그 가운데로 내게 돼 있어요. 서울시가 내라고 해서. 근데 자기네들은 옆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원래 원안에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이 더 옆으로 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도 좀 거짓이죠. 거짓일 수 있다. 오케이.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이제 조합원 가치 높이 임대동을 아파트 정문 후문으로 옮긴다고 했고, 그다음에 수비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계골 조성해서 보행 통로를 중앙에서 아까 외곽으로 그러니까 그 중앙 통로에다가 숲을 조성해 가지고 계곡이 흐르는 그런 숲길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무산된 거예요.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한강을 바라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스카이브리지 인피니티 풀을 만들겠다거든요. 스카이브리지. 스카이브리지는 그냥 안 되기로 했다면서요. 반려됐다면서. 아니에요. 그것은 스카이 브리지를 안 하고 라운지로 바꾼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번에 롯데 제안이 라운지로 바꾼 거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카이 브리지를 맨 위층에 해가지고 거기서 한강을 보면서 운동하게 하고 거기 수영도 하게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어려운 부분을 자기네들이 해서 그거 안 됐고. 그러니까 저번에 좀 말씀 제가 충고하면 저도 다 물어봤어요. 스카이 브리지는 이제 원래는 안 되는 거고 오늘 라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러웠던 게 저도 앞으로 이 조합원이지만 부러웠던 게 수영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체육관도 멀티 체육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2층에서 달리기도 하고 미국 그 대학 캠퍼스에 있던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 골프도 좋아하니까 골프가 또 인도어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인도어 연장가 있고 여기 다 2층이거든. 그걸 다 스카이 브리지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부러워했던 건데 어쨌든 이건 안 되고 라운지 플러스 그 다음에 복합체육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복합체육관이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 그러니까 인도어 골프, 그다음에 수영장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명품 상징 시그니처 게이터를 국내 최대 높이 70m로 하고
트리플 엣지를 폭 100m로 해서 만들까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 현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처음에 있고. 하시는 거? 네. 그걸 뭐라고 해요? 시그니처 게이트하고 트리플 엣지 게이트. 시그니처 게이트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시그니처 게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트리플 엣지 게이트에 근데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높이가 70m고 폭 100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뭐 프랑스 개선문 같이 해서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냥 뭐 일반 아파트 일반 같이 아파트 되는 있고? 그거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하여튼 그건 하여튼 일반 오케이. 아파트 같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1인당 3억 추가이익 보장 확정 보증 3천만 원 준다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서 네. 땄는데 이제 국토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약속을 하고 딴 거잖아 이게. 근데 법 바뀌었으니까 못하겠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대체로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를 그만큼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 아닌가요? 차라리 공사도 고급 옵션을 좀 뭐 모르는데 금품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요만큼 공사비를 그럼 자기네들이 뭔가를 다른 혜택으로 1인당 1 가구당 3억이면은 조합원 700명 2100 몇 불 자기네 2104억인가를 확정이익을 주겠다겠고 그만큼에 대한 혜택을 다른 걸로 주는 걸 다른 걸로 제시해야지. 다른 그것이 물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공사를 깎아준다든지 공사비에서- 앞에다 금치를 해준다든지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거 예. 이해돼. 근데 돈을 달라는 건 문제가 예, 있어. 돈은 아닌데 그걸 돈으로는 법상 못 주니까 돈 말고 그에 대한 가치를 조합원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거는 예. 오케이.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34평 기준으로 평당 1,800만 원, 일반 분양가 4,000명 하겠다고 해서 지금 된 거거든요. 그것도. 네. 그것도 이제 뭐 그 분상제니까 뭐 책임 못 지겠다는 식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조합원이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6억에서 6억 2천? 예, 7억 5천 6억에서 아닌가? 아니요, 6억에서 6억 2천으로 돼 있어요. 7억 5천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저기 정주자 우리 저기 구구역 조합원 분양가 봐봐 얼마야? 34평. 34가 그 7억 4,200. 7억 4,200. 여기 6억에서 6억 2천으로 자기네들이 홍보 아니 못 관리처분 책자에는 7억 4천 2백 돼 있어. 아 관리처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롯데가 처음에 입찰 제안서 할 때 한 걸로 롯데가 지키라고 해야지 관리처분은 우리 일반 어쨌든 6억 2천 전후인데 6억에서 6억 관리처분 2천 때는 7억 5천 정도. 그것은 관리처분은 우리가 25층 21개동으로 조합해서 제시한 걸로 관리처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제시한 거고 이거는 뭐 그럼 4,200 곱하기 34가 얼마인가? 10억 5천인가 된 것 같은데 일반 분양가가 맞죠? 200 곱하기 4,200 곱하기 34. 하면은 14억 2,800. 다시 해봐. 맞아요. 14억이 된다고? 네. 근데 제가 관리처분 책 때보더니 10억 5천인데 어떤 14억 대? 네. 예. 안 되면 롯데에서 전부 물량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 공사비에서 까댄 짐을 해야죠.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그 이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2029년 9월에 예. 입주를 하게 해주겠다 했어요. 예. 그 입주가 늦어지면서 조합원 그만한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에 대한 것도 아무 보상이 없고 그다음에 100% 4베이로 하기로 했어요. 이제 4베이가 3베이가 엄청 아까 우리 늘어나고 사모님 말씀드린 예. 호베이가 많이 없어지고 예. 예. 그다음에 100% 남양으로 하게 해주겠다 했어요. 100% 남양. 그것도 남양이 이제 확 없어지고 거의 다 뭐 다른 근데 그거는 좀 아니 자기네들이 잠깐 감사해요. 예. 잠깐만. 예. 지금 제가 할 때 유튜브 구구역 찍으면서 제가 이제 풍수를 관심 많다 보니까 예. 방향 분석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예. 근데 전부 꺽쇠가 있잖아 이게 지금. 꺽쇠.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00% 저기를 그 자기네들은 남양으로 전부 하니까. 남양으로 하려면 전부 일자로 해야 돼. 근데 꺽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일자로 만들어 갖고는 아파트 동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층수를 올리지 않나. 동남이나 남서 이런 것들도 남양으로 되는.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남동양 남서양은 걔네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정남양은 별로 없어 보면. 근데 자기네들이 근데 이번에 롯데 대안 중에 뭐가 오냐면 도로가 쪽에 붙어 있는 옛날에 그 통경축 때문에 그 이렇게 꺽쇠 꺾었던 부분을 띄우면 그거 한 동 라인은 계속 남양이 돼요. 그게 3베이로 된 거예요. 그게 3베이로. 이거 사장님 보시면 네. 그게 전부 다 24평이면서 3베이로 된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밖에 쪽에 그러니까 이제 3베이니까 걔네들을 저기를 했나.
어디 나와? 뒤에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봐. 응. 요거, 응. 요거, 요거 요거. 예. 요거를 다 3베이로 한 거야. 바꿔버렸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전부 그러니까 오케이. 어쨌든 뭐 예. 그것도 못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통풍을 100% 그랬고 마통풍 집으로 100%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통풍색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있잖아요. 부호가 문 열어놓으면 공기 막 통하게. 판상이 그게 무슨 이제 판상 그러니까 GS는 그게 아니니까 마통풍 안 공구도 안 빠지고 뭐 이게 실내 공기가 안 좋든 자기네들 마통풍으로 환기가 잘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이걸 했어요. 그 시공권을 딸 때. 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계약서에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입찰할 때 했던 게. 예. 시공권 딸 때 주장하고 그러면, 계약한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구역 그거를 올려드린 거는 저는 입찰할 때와 현재 롯데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과의 차이가 뭐냐 그걸 알아보자고 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일단 혜택은 전혀 바뀐 게 없더라고요. 또 무상으로 주는 혜택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건축 면적을 늘려가지고 255억을 더 이익을 주겠다. 아 그건 그것은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 많이 기분한 거. 아니 관리 처분 날 때는 그 규정상 기부 체납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이 넓었어요. 공원 면적을 넓게 조성하도록 했는데 지금 바뀌어서 좁게 해도 되니까 공원 면적을 줄이라고 한 거예요. 롯데가 잘한 게 아니라 규정이 바뀌어서 공원 면적이 줄었는데 그 공원 면적에는 우리 조합원한테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로 가는 것도 있고 일반 분양으로 가는 거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일반 분양으로 금액을 곱해갖고 그 계산 돈을 한 거예요. 그것도 뻥튀기 한 거지. 약간 자기네들이 잘한 게 아닌데 지네들이 잘한 걸로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책시서도 그렇지만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앞으로는 테라스가 없거든. 근데 거기 내가 구구역을 좀 뭐라고 이렇게 그 막 칭찬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1평이거든. 거기는 50평대 높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옛날 41평 69개짜리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120짜리면 몇 평짜리 모르겠는데 그걸 24개를 늘리고 135, 153 해가지고 테라스형 3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부러웠던 거는 153인가 그 제일 큰 거 테라스 그거 참 멋지겠다 꼭대기에. 이제 그것은 이제 조합원들 중에서 소형 평수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얼마 안 되는 700만 원짜리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24평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34평 달라고 다 요구를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평을 그래서 63개인가 줄였어요. 임대를 25평은 줄이고 임대를 65에 늘리고 그 우리 소형 평수를 줄이고 그것을 이제 그 면적을 가지고 대형 34평하고 대형으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63개인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큰 평수 가진 사람들은 수익이 더 낮아져. 그렇죠. 근데 소형 평수 가진 사람은 높아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형 평수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사업 계획을 원래 이제 우리 그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그 아파트 분양 신청할 때 그게 가장 근접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조합에서 인심 얻으려고 25평밖에 신청 안 되는 물건인데 34평을 주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큰 평수 가진 사람들을 손해나게 하면서 작은 평수 가진 사람들 이하에서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게 딜레마예요. 예. 조합 입장에서도 이 소형 평형과 중형 평형, 대형 평형을 적정하게 배분해줘야 되는데 어떤 걸 평형 신청에 따라서 제가 제 앞에 구구역에서 상가 분양 신청, 아파트 분양 신청 전략에 따라서 재산 가치가 달라져 버리거든 나중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예. 어찌됐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사모님한테 들었던 게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예. 원래 이제 KT 건물 옆에다 2동짜리 임대주택을 짓고 근데 그거를 뒤로 빼기로 하는데 개수가 아까 보니까 45개인가 65개? 65개를 넣는데 전체 연면적은 똑같은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예. 이제 소셜 믹스라고 해가지고 일반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다가 사이사 넣고 이제 더 작게 6평짜리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룸 같은 그런 것을 임대주택을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사비도 늘어나고 주차장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주차장 면적이 지금 이게 우리가 계산한 거 1.1대는 1.06대는 뭐냐면 주차장 면적이 만약에 임대주택도 차량을 다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고 개수 그 다음에 부분 임대도 차량이 다 있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1.06대가 나와요. 차량 대수가 지금 롯데가 2516으로 제한한 거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블로그에도 올려드렸고 유튜브에도 제가 찍어드렸는데 구구역에 칭찬한 것 중 하나가 제가 계산한 건 1.5대 1이었거든. 우리 아크로가 1.24대 1, 그 다음에 8구역 롯데가 1.27대인가 되는데 우리 지금 아크로 단지 제가 입주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제 주차 그 공문이 들어와서 보니까 부분 임대도 3만 원가 돼요. 3만 5천 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임대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공임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땅을 많이 파고서라도 좀 주차 공간을 넓히고 우리 해가든이 그랬잖아요. 한 대당 10만 원씩 받았거든. 관리비가 버틸 수 있거든. 그래서 구구역도 땅을 좀 많이 파고 특히 3구역 같은 거 땅을 좀 많이 파가지고 주차 대수를 늘리면은 또 아파트가 더 몇 예. 분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롯데는 그건 못 하겠다. 약속은 못 지켰고 그거에 대해 돈 더 주면 팔 수는 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돈 더 줄 돈 갖고 더 파서 주차장을 확 늘려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 안 지켜도 하나하나 보상을 책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보상 금액이 그러면 얼마인데 공사 늘리는데 얼마 쓰고 얼마 하고 나머지는 니네들한테 그러면 어떤 걸로 또 주겠다는 거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냐 계약하고 공사 착공까지는 그 돈을 그 물가지 상승이 반영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공사를 추진을 늦어서 이게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2026 9월까지는 안 하겠는데 이 돈이 이제 공사 늦어진 건데 이것을 안 받게 했는데 그게 100매덕인데 니네 혜택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롯데는. 예. 근데 그 공사 도급계약서를 저도 옛날 우리 출구일 거 보면 물가 반영해서 이렇게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착공을 들어가고 와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을 안 하는데 착공 전까지는 한다. 근데 그렇죠. 자기네들이 착공을 늦게 하면 지금 이제 9월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게 돼 있잖아 지금. 벌써 2주 해야 되고 지네들이 이제 저 촉진계획 변경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사 늦어진 걸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은 그 이자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 안 하니까 예를 들면 공사 9월 이후에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 착공하니까 반영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게 되면은 니네들한테 그만큼 이자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익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적반하장이죠. 이제 예. 하시려니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내가 올리니까 오셔서 설명해 주시잖아. 뭐 저는 실제 바빠가지고 올리신 거 못 받고 지금 뭐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니 이제 저는 예. 그 요즘 한가한데 부동산이 한가잖아요. 한가한데 롯데에서 와가지고 이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저도 나름대로 이제 비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물어봤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질문했잖아요. 예. 물어보면서 이런 거 어떻게 했더니 설명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 그러면 너 GS 제공하고 차이가 뭐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롯데에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막 그거 다 뺐어요. 그건 홍보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포커스를 뒀던 거는 입찰할 때 안과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거 그 사이에 28층, 11층 빠진 상태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뭐가 달라진가 그거를 올려놓은 건데 이제 제가 부러웠던 거는 개인적으로 부러웠던 거는 옵션이 다 들어갔다는 거.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예,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 테라스가 생긴다는 거 그런 거 참 부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수영장이며 뭐 운동장이며 예. 근데 이제 그게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내부 이런 것은 계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내부 마감비 이런 걸 다 잘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걸 제시해 됐어요. 그리고 실제는 GS는 28층은 그 이종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자신 있다고 계속 얘기해서 했고 그러니까 저기 28층 이거 형평성 때문에 해줄 수가 없잖아 이종에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우리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 롯데에서 그 제안한 거 1번이 GS였더라고요. GS가 제안했던 거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 키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28층 11개동으로 가냐 못 가냐 요거 첫 번째가 이거. 예. 그거 안 되면 계약 해지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원래. 근데 이제 계약 해지하게 됐는데 제가 롯데에서 물어봤거든요. 그 시공사 이거 만약에 계약 해지하면 돈 귀속되는 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롯데에서 이야기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된대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 정확한 걸 모르니까 어쨌든 내가 그것도 물어봤거든. 여기서 입찰 보증금 뭐 370 얼마인가 그거를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롯데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 그렇죠? 15권도 뺏기고 370억까지 근데 안 되는 걸 거짓말 시켜갖고 자기네들 따고 그냥 막 무마시키면서 있잖아요. 그냥 자기 이익을 하려고 그런 거짓말 해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돈 뺏어도 뺏었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잖아요. 맞아, 그거는 제가 인정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따져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부가 왔을 때 물어봤어요. 응. 니네들 계약서에도 이거 안 되면 계약금 몰출하고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부동산 근데 전문 이제 계약서 제가 법을 공부하는 네. 입장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28층, 11층이 안 되는 이유, 기축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롯데 기축사유로 인해서 그걸 네. 몰수할 수 있겠지만 그게 행정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반려가 돼서 불가피하게 법률적으로 안 돼서 안 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종상 28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되는 것처럼 기망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죠. 이거는 사기거든.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법률적인 네. 소송이 된다면 쟁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래요. 만약 몰출을 하면 소송을 하겠다. 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음. 이거 100%는 못 갖고 오는데 훨씬 우리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만약 380억에서 법원에서 소송하다 보면은 일부는 그냥 돌려주고 뭐 예를 들면 한 80억은 돌려주고 300억은 뭐 우리 조합에 주든지 뭔가 뭐가 이루어지겠죠. 소송을 하다 보면은. 물어보신 거예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었고 그런 게 포인트가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도 그게 이거 안 되면은 음.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계약서를 안 봤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부분은 다 검토를 하신 거고 그럼 이거는 됐고요. 이제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뭐 임대동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소셜 믹스 이런 거는 아니 임대동 위치도 자기네들이 음. GS를 못 바꾼다고 했는데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네들 GS 못 바꾼다는데 네, 지네들 땄거든요. 그것도 거짓말 한 거고. 스카이브리지는 스카이브리도 자기는 한다고 GS도 해서 스카이브리지 냈던 것 같은데 GIS도 스카이브리 있어요. 네 있죠. 근데 자기네들 하여튼 스카이브리지를 하겠다고 했고. 그럼 그거는 롯데만의 편은 아니네. 롯데만의 잘못은 아니네. 네. GS가 해도 어차피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GS는 28층을 제시 안 했고 절대 안 된다고 그다음에 했어요. 임대동도 안 제시 안 된다고 했고. 오케이. 그랬죠. 근데 제가 중간에 그런 이제 끼어들어서 좀 그런데 얘네들이 28층, 30층, 29층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딜레이가 안 됐다면 세 번째 스카이브리지 작년에 했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규제가 자꾸 강화되면서 강화돼가지고. 더 안 되게끔 아, 되는 거예요. 지연으로 인해서 네. 규제 강화해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8층 저걸 안 해서 GS가 했으면은 14개동으로 줄이는 것도 있잖아요. GS는 25층 14개동이거든요. 그 전에 규제가 안 됐을 때로 빨리 진행했으면 됐어. 근데 자꾸 지연하면서 규제가 더 강화돼서 그런 게 자꾸 더 안 된 거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오니까 스카이브리지 시계를 게이트는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네. 이거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할 것 같아. 금액도 크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조합원 분양가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일반 분양가 문제도 있고 지금 14억이라고 하면 저기 허브에서 물론 후분양을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롯데에서 다 인수하기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지금. 큰것 같아. 네. 제가 알고는 지금 관리점때 7억 4,500으로 알고 있는데 6억 2천 하면 개입이 발생하죠. 우리 아크로가 6억 2,900이었거든요. 네. 평균 분양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비용 부담 문제가 되거든. 그렇죠. 누가 부담될 거냐? 그러고 나면 약간 370억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게 이제 제반 공사 비용, 분양가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쟁점이. 네. 그러면은 머리 아프겠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임대동도 저쪽에 갔을 때 아파트 가격하고 밑에 있을 때 아파트 가격에서 네. 못한 차액은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근데 그건 감정가가 별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임대동을 뒤로 빼고 우리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가를 앞으로 뺐으면 더 감정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차이를 보상을 해라. 네, 그러면 그만큼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했던 아파트가 뒤쪽보다는 가까우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한 동에 5천만 원씩 난다 하면은 그 동수 곱해서 보상해야지.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데 물어보겠는데 비대위 아까 뭐 바로서기 네. 그 모집이 아니 조직화돼 있어요? 그렇죠. 아 조직화돼 있어요? 네. 많아? 한 200명. 지금 저 들어와 있는 게 160몇 명 들어와 있죠. 아 그래요? 호응도 있고 예. 조합원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네. 뭐 기뜸해진 바도 없고 어쨌든 이제 덕분에 제가 블로그 올린 바람에 저도 오늘 많은 걸 공부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롯데에서 자기네 보상은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 공사비 깎이는 것만 자기네는 깎아주겠다.
만약 임대동 위치 저쪽에는 뒤쪽에는 차이 없다. 공사비 우리는 못 바꿔준다. 오케이. 스카이 브레즈를 만약에 라운지로 바꾸는 거 공사비 차이 나면 그 공사비만 깎아주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근데 공사비 자기네들 470억을 무상 특화 해준다 했거든요. 네. 그 비용이 좀 덜 들어가면 그 범위 내에서 공사비만 깎아주겠다. 근데 시계를 만들 때 예를 들면 롤렉스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억씩 가는 시계가 공사비가 있잖아요. 재료값이 많이 들어서 비싼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져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이 저기 그런 폭포 같은 그 환경 있잖아요. 중앙공원이라도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스카이브리지 같은 그런 그 커뮤니티 센터 이런 부분이 지금 아파트 그런 쪽으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좋게요. 그렇죠. 그 가치가 더 큰데 그 가치 큰 건 하나도 못하고 옛날 아파트식으로 저렇게 했는데 그 보상은 공사비 줄어들면 만약에 덜 들으면 그것은 보상은 나머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롯데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사기죠. 원래대로 이제 뭐 스카이 브릿지라든가 뭐 이 공사 뭐 복합시설 이런 거 체육시설 이런 게 그러면 진짜 그 무형의 자산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가치 평가를 지금 할 수 있는 툴이 없어요. 세팅된 게.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그거 부러웠다니까. 예. 아크로 리바임에도 없는 그런 뭐 인도 골프 연습장, 수영장 뭐 막 이런 게 부러워서. 어쨌든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량적인 부분만 쟤네가 그 공사비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니까 뭘 하냐면은 예를 들면 28층 올리려고 했다가 28층 못 올리잖아. 25층까지 하면은 26층, 7층, 8층 했던 거 한 10몇 개 돼요. 그 가격에 밑에 29층하고 차이 나는 거 그만큼 보상하겠다. 아 결국 모든 거는 롯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는 비용의 차액 부분을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얘기했더니 계산이 그것은 계산이 나오는데 무형은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형이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 재생 가치에서. 나중에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보상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항목 약속 못 지킴에 대해서 무형 자산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갖고 와라. 그걸 갖고야만이 우리들이 니네들이 25층, 16개 동으로 갈지 말할지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안 갖고 오는데 왜 조합은 또 이것을 총회를 열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약속 못 지켰는데 그럼 해임할 거냐, 그 해약할 거냐 있잖아요. 몰치를 해지할 거냐, 그냥 갈 거냐를 묻고 갈 때는 어떤 조건인지 물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묻어요 조합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네,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냥 해지해야 갈 거냐, 그냥 25층 16동에 아무 보상안도 안 나왔는데 이걸로 갈 거냐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OS 풀어가지고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자기네들 약속 다 지킨다고 바뀐 거 하나도 없다. 아 저도 이제 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내부 마감제나 이런 거 안 바뀐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가 네. 조합원을 대변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재산 지킴 뭐 아까 뭐라고요? 바로 세우기 모임. 바로 세우기 모임에서는 롯데를 배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 합당한 보상을 갖고 온다가 제시를 하면은 그걸 그러면 가서 배제시킬지 안 돼. 2811에서 2516으로 갔을 때 그렇게 그 줄어든 무형의 자산 가치를 포함해서 모든 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합당한 바꿔라. 보상을 너희들이 네. 처음에 들어와서 입찰할 때 그거하고 그 차익 나는 그런 보상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해주면 그 다음에 2516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는 있다. 그것도 확정적으로 주겠다는 건 예,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고 이제 우리 집행부에다가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 지금 롯데에서는 이걸 가지고 조합원 상대로 홍보해서 총회에서 2516으로 그대로 가는 방향. 뭐 특별하게 보상 예, 없이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세우기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 받아라. 그 다음 문제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각각의 입장을 이제 정리가 되네. 근데 이제 그 한문태 부장이 왔을 때 네. 자기네들은 주차장 늘리고 뭐는 더 이상 더 추가 안 주면 못 해준다. 우리는 이거 약속 안 지켜야 돼 보상 안 하고 더 니네들이 이거 그 2516 가면서 다른 걸 뭐 주차장을 더 해둘리 근데 뭐 저는 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반대 예. 반대가 아니라 이제 그 냉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는 1.5대 1이었는데 아까 아니라고 하니까 아까 임대주택이 65개가 더 늘어서기 때문에 임대주택에도 주차를 준단 말이에요. 추가 요금 받고 안 받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럼 65개가 늘어났다고 해서 주차수 근데 1.5배는 다시 해봐야 되는데 요것이 저기 우리 조합에서 계산할 때는 1.3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거 저 관리처분이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은 원래 25층 21개 동으로
관리처분 허가받은 거잖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 롯데가 지금 제시한 거 있잖아요. 네. 제시하는 걸로 계산하고 거기에는 뭐가 이제 문제가 있냐면은 임대동 부분 늘어난 거 하고 부분 임대를 카운트를 할 거냐 말 거냐 주차장 개수로. 근데 롯데나 조합은 부분 임대는 주차장 필요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근데 들어가더라고.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부분 임대 사는 사람들도 다 차를 갖고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계산하라. 그렇게 하면 1.06대가 나와요. 아, 그렇게. 예. 근데 원래는 324평 부분임대하고 통하고 있을 때 부분임대도 324평 통을 변경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차 대수는 동일한 기준이어야 돼. 324평 통하고 부분임대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세대가 한 세대 들은 두 세대 들은 차인데 그러니까 저 조합하고 롯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 임대는 차가 없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 사는 사람 중에 차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근데 늘려야지 주차 대수를. 그러니까 그거 빼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걸 늘려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늘려줄 마음이 없고 그걸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못 늘려주려고 한다니까. 그거는 돈을 드리든 안 드리든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주차 대수는 심각해요. 지금 예. 앞으로 요 밑단지 저 위에 큰일을 하면서요. 예. 저기 저도 몰랐는데 이제 내려오셔서 설명하시더라고. 저녁에 주차될 데가 없대.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조합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층이 이렇게 있으니까 땅을 더 판 층 더 파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앞동만 층 2층이고 뒤에는 한 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그 입찰 공고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저기 그 뭐라 처음에 이제 그 제한세 내로 공고했을 때는 지하 7층까지 파독돼 있는데 롯데가 6층만 파는 걸로 지금 갖고 와서 냈어요. 입찰 제한서도. 근데 그걸 조합에서 받아줬어. 근데 왜 그러면 7층 파야 이게 공사비도 많이 들고 적인데 6층까지 파는 받아줬냐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조합에. 그러니까 이제 롯데는 가능하면 뭐 수익률을 많이 높이려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네. 관리처분 쪽에 끝났잖아. 인가까지 받았잖아.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는 롯데가 이거 무형재산타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자기네 일단 보상 못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털고 나가야 돼 롯데는. 그리고 새로 받아가지고 이런 주차장 이런 거 다 조합을 원하는 거 해서 다시 하고 지금 롯데 브랜드 가치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뭐 내면 두른다 하면은 다른데 좋은 브랜드 두른다 하면 그걸 하는 게 나중에 미래 가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뭐 그 다시 하면 지금 롯데 얘기는 공세 딜레이 되니까 이거 사업 딜레이 되니까 진짜 손해라고 막 이래 나이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조합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예. 그것만 얘기하는데 실제 딜레이가 롯데가 해도 지금 2516 때도 중대한 변경이에요. 저거 얼마큼 걸릴지 몰라. 지금 한 2년 까먹었는데 또 까면 더 늦어져. 차라리 해가지고 경면 변경으로 까먹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정상적 절차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니 관리처분 받았으면은 원래는 이제 9월에 이주하게끔 있잖아요. 그렇죠. 6개월. 작년 10월까지 다 이거 변경허가 받는다 했어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지금 이주 벌써 시작했어야 돼요. 그거 못한 것만큼 딜레이. 원래 이제 우리 올해 상반기 이주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딜레이 된 거잖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한 거랑 관리처분 안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변경해서 관리처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실제 다시 새 업체가 들어와서 받으나 롯데가 계속하면서 시간 가나 차이가 없어요. 흑석 구구역이 참 좋은 단지고 사업성도 좋고 118.53%니까 우리 손님들한테 참 저기 사업성도 좋고 이야기했는데 듣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롯데가 지나친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치면서. 저걸 법상으로 안 되는 건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도정법이 있고 도시재생법이 있잖아요. 우리 도시적인 재생법이잖아요. 그 단서 조항에 뭐 그 특별한 경우에는 높이 제한 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서 조항에 하는 그걸 갖고 물고 자기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허용. 근데 서울시의 도시교통계약이라 2030 플레이는 전부 다 안 되도록 돼 있고 허가가 한 번도 안 났어요. 난 적이 없어. 근데 그것을 자기는 그 변호사한테 그걸 받아놓고 그것은 보니까 그 변호사 사업이 만약에 높이를 25층으로 하면 도저히 사업이 할 수 없는 경우를 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높일 수는 좀 있다고 그거 예외로 그걸 해놓은 거예요. 전혀 딱 막아놓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걸 갖고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25층으로 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걸 말도 안 되는 거 갖고서 이제 변호사 자문을 자기네 로펌하고 있잖아요. 연결된 그
법률 자문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는 빠져나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정리하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건설의 문제점하고 우리 그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네. 카페 이런 데다가 카톡에 쓴 글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 야, 역시 박사답네. 이거 뭐 이게 내용이 보니까 막 내용이 정말 항목이 많네요. 네, 소팅하면서 제가 지금 동일한 거 저 하나로 항목하면서 정리하고 있어 지금. 네, 박사님 여기 너무 이렇게 그 이제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핵심만 그게 아니 일단 이거 해놓고 해놓고 전달할 때는 핵심만. 오케이. 아무튼 저는 오늘 덕분에 롯데가 와서 설명해주고 또 제가 질문도 하고 근데 또 오늘 꼼꼼하게 이게 내부 사정까지 듣게 돼서 굉장히 저로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혹시 제 또 블로그 글 때문에 또 마음 상하시고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제가 뭐 이게 돈 받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럼 블로그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내일 비공개해놨어 지금. 중계를 하고 만약 되면 좀 한번 그 부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 조합에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다. 그거 미안하다. 그 정도 뭐 네. 멘트 하시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이거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도 되죠 이거는. 네. 고객 조합원님들 네. 보시면 뭐가 쟁점이 다 알잖아요 이제. 네.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드려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일요일인데 저도 갑자기 소환당해가지고 기분이에요. 아침에 시장님 전화 왔어. 블로그 저저 왜? 나 처음이거든 이런 경우가. 옛날에도 이게 뭐 롯데가 있고 GS가 있으면 양쪽을 다 올려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롯데 하나하고 조합원들 간의 관계다 보니까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거 뭐 홍보하려고 올린 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그리고 네. 롯데가 진짜 나쁜 게 공문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니네가 처음에 우리 시그니처 캐서리 최고 브랜드라 그랬어.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잘 져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시그니처 그렇죠. 캐서를 점핑해 최고의 저도 브랜드라 그렇게 했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 조금 있다가 르엘을 하고 다른데 시그니처 캐서 다 써버렸어. 우리 여기 처음 쓴다고 하고 스위치가 옛날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어. 은평구에 썼어요. 하여튼 그리고 르엘을 또 만들었어. 그럼 니네 르엘이라고 최고 브랜드를 또 강남은 또 만들었어요. 그럼 네. 우리가 그럼 최고 브랜드 준다 했으니 르엘을 바꿔줘라. 그럼 못 준다는 거야. 아. 그것은 분양할 때 생각해 보겠어, 검토해 보겠어 이렇게 근데 얘기해요. 그거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중간에 바뀌는 거는 별론 같아. 우리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롯데는 브랜드 가치가 없다고 봐요. 브랜드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회사는 신용이 없는 회사예요. 그 하나의 명품 이름으로 그냥 가지 여러 번 이름 바꾸면은 그건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요일 날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제가 이것은 반도 정리 못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 또 이게 좋은 자료 있으면 주셔요. 저희도 예. 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요새 작년에 안 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진짜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우리 조합이 나쁜 게 있잖아. 우리 법 회사 좀 제가 카페 올리는데